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딱 박아 두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모든 문제가 나오면은 이 프로세스, 처음에 문제를 분석합니다.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뭔지 대충 한번 가늠을 해보셔야 돼요. 출제자는 뉘앙스가 약간 바뀝니다. 뉘앙스가 똑같은 문제인데도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 뉘앙스에 맞는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목적어가 제일 중요하죠. 핵심 키워드들. 주어, 목적어, 서술을 적고, 왼쪽에는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습 틀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주제를 접근을 할 때 그 주제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 개념들을 적어야 되고, 그 다음 비교 특징, 요거는 굉장히 고득점,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 T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왜? 비교 때문에 그래요. 장단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례. 사례의 경우에는요, 적는 경우도 있고 안 적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 문제에는 사례까지 적으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례를 적어주시면 더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의와 특징만 적는데 나는 공부를 좀 더 했어요. 그럼 좀 아깝죠, 그죠? 안 적기에는 알고 있는데, 그때는 사례를 적어주시면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점 만점인데 위에 2가지만 적었을 때는 5점은 주려고 하는데, 사례까지 정확하게, 예시까지 정확하게 들어준다면 그걸 출제자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그 답안지가 훌륭해 보이거든요. 여기서 개념만 적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뒤쪽은 필요에 의해서 생략해도 됩니다. 개념만 적는 경우에는. 하지만 뭐 장단점을 적으라, 그럼 장점만 적으라, 장점만 적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 왼쪽에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해갖고 깊이 있게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주목술로 문장으로 적게 되죠. 그래서 이제 T학습을 이것도 적용을 또 응용해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실전에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요령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들어가시면은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답안을 적어야 돼요. 주로 0.7 줄루펜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문구점이나 이런 데 가면. 예전에는 제 펜 일본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한국 것도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잘 써집니다. 저도 원래 글씨가 좀 악필인데 그 줄루펜으로 이렇게 작성하니까 글씨가 좀 예쁘게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줄루펜을 이용하는데 반드시 샤프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키워드 적는 것들을 하고, 이 서술에는 축약한다는 뜻은 그냥 뭐만 한다 이렇게 줄여서 그냥 적는다는 거예요. 늘어져 있는 문장은 나누어 가지고 적고, 그런 개념의 축약의 개념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샤프로 답안지를 적게 되고 옆에 살짝 적어두세요. 샤프로 대충 가답안을 적어두시고 여러분들 딱 적어봐요. 그런데 적었는데 이렇게 지우개도 하나 챙기셔야 됩니다. 지우개도 살짝 또 지우고 옆에 샤프로 딱 적어보고, 샤프로 적어봤는데 그 내용이 좋다.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옆에 실제 답안을 옮겨 적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샤프로 적었던 거는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그거 안 지우면 바로 그냥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그거 안 지우게 되면 샤프로 적었던 건 반드시 지우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왜 여유가 있냐? 여러분들이 답을 못 적는 문제가 반드시 한두 문제가 있어요. 손을 못 대는 문제들이. 맨 처음에 처음 보는 문제들, 출제도 안 되는 부분들, 책에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들, 한두 문제가 반드시 상담 쪽에도, 상담 심리 쪽에 거의 한두 문제가 있어요. 일부러 만점 방지용으로 출제를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런 자리에다가 활용하셔도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도 되고. 그래서 고득점을 받는 비법은 비교 논술이 제일 좋아요. 항상 우리는 문자 언어를 가지고 그 지식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문자 언어를 가지고. 그러면 그 문자 언어를 가지고 지식을 측정한다 그러면은 문자 언어는 비교를 통해 가지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논술이라는 게 한 번 더 강조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실기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출제하는 의도, 뉘앙스를 체크하시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차 시험에서도 극대 수행검사하고 습관적 수행검사는 다 했었죠, 그죠? 이게 서로가 양쪽이 대비되거든요. T학습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극대 수행 검사와 석간적 수행 검사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출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출제자가 물어보는 진짜 질문. 이거는 그냥 출제자가 언어로서 표현한 거죠. 그죠? 이 속에 출제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너 극대 수행 검사랑 석간적 수행 검사랑 서로 다른 거 알고 있나? 이겁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 알고 있으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적어봐라. 그게 출제자예요. 출제 의도입니다. 이 문제의 의도가. 그래서 설명하라가 붙었기 때문에 주목술로 적어주셔야 돼요. 주목술로. 자, 그러면 한번. 자,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복잡하죠. 그죠? 실제 답안지 적으면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답안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난감하기도 해요. 근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답안지의 형태가 어렵지 않습니다. 정의 개념. 극대 수행 검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극대 수행 검사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정의 개념, 목적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왜? 최대한이 극대니까. 능력을 최대로 발휘시켜야 되니까. 그죠? 누가? 시험 보는 사람이 당연히 발휘를 해야지. 검사자는 뭐 앉아있으면 되죠. 책상 앞에 앉아서. 그죠? 그 주어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저 얼른에 초점을 두게 되면 주어는 자동으로 나오죠. 시험을 보는 사람, 수검자죠. 그죠? 측정하는 검사이다.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끝에는 무조건 말한다, 한다,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끝내면 됩니다. 앞쪽에 접속사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에 맞춰서 적으면 되는 거죠. 최대한의 능력을 저게 키워드죠. 극대의 개념에서 뽑아 나온 거죠. 그리고 인지적 검사, 능력 검사라고도 한다. 다른 용어의 개념들을 한 번 더 적어준 거죠. 그럼 이제 비교 특징들 쭉 적고, 특징과 관련돼서는 정답이 있다. 석간적 수행 검사는 정답이 없다. 극대 수행 검사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시간 제한이 있는 거죠. 키워드를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전부 다. 얘네들의 이유는 정답이 있고 시간 제한이 있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이유는 극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극대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이렇게 키워드들이 연결되는 거. 이런 연결의 그 원인을 찾으려면 얘네들이 왜 정답이 있지? 정답이 없는 극대 수행 검사는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극대 수행 검사하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실제 공부하기가 좋죠. 서술은 여러분들 보면 전부 있다 없다 한다, 있다 없다 한다, 요구한다, 전부 뭐 한다, 둔다, 뭐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죠? 서술은 별로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적어.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언급해주면 훨씬 더 좋죠. 이게 지금 정의 개념, 비교 특징, 사례까지 적어가지고 한 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내용을 보면은, 야, 저걸 어떻게 내가 다 외워서 어떻게 적지? 이런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근데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시험지 주면은 자기도 몰라보게 다 적을 수 있어요. 특히 저도 예전에 이제 논술형 시험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시험장에 가면 열심히 적죠.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열심히 적고 딱 나오면요. 지금 시험지를 주고 똑같이 금방 내가 시험 쳤던 내용하고 똑같이 다시 적으라 하면 못 적겠어요. 못 적습니다. 못 적습니다. 시험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의 능력에 1.2의 능력이 발휘가 돼요. 1.2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더라도 시험장에 가면 1.2의 능력이 발휘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긴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약간의 긴장이 되면요.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하니까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자, 10분간 쉬다가 지급 상담부터 해가지고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